7월 3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가 장마판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확정된 건 없다.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약간 여운을 남겼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앞두고 약간 익매도 물량이 좀 출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뭐 방인산주들, 조선주들 실적 발표한 다음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S&P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이 크지 않은데 나스닥이 크게 밀렸죠. 나스닥이 좀 크게 밀리게 되면서 확실히 좀 변동성을 좀 나스닥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좀 엇갈렸습니다. 고용지표, 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시는 것처럼 좀 부진해요. 좀 부진하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고용과 이 소비 같은 경우가 원래는 비슷한 지표란 말이에요. 고용이 돼야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매크로 지표가 원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리다. 이런 매크로 지표를 왜 확인해야 된다? 금리 때문이다. 일단은 7월 30일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시장은 9월입니다. 9월 휴가 끝나고 와서 9월달에 금리나 할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입장이 좀 중요한 한 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피어 그리드 들어온 거 탐욕지수 보시면은 약간 떨어졌죠. 75에서 지금 74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69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관망을 하겠다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가이던스는 낮춰 잡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에 대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죠. 8월 1일까지 급할 거 없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지만 뭐 조방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확실히 좋고, 제가 어제 마감 시장을 좀 늦게 올려드렸지만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 마감 시장에서 결국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현재 매매하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겹친다.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기관들과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매수 종목들이 지금 웬만해서는 다 겹칩니다.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한국항공우주까지 우주, 삼성물산 다 겹쳐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위권 수급에는 방산과 조선이 있고, 그리고 최근 2000지 같은 경우는 약간 NCN솔루션 위주로만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패시브 자금들이 보통 이제 100억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크게 수급이 들어온 것들은 결국에는 이 대형주 방산이랑 조선이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은 순매수, 근데 기관들은 순매도 좀 엇갈립니다. 좀 엇갈리는 상황. 요걸 조금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밀어준다는 거는 지수를 들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지수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출국하면서 우리 관세협상 지원에 좀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룹주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뭐 하나그룹주, 두산그룹주, SK그룹주, 뭐 CJ는 안 올라간 것 같고, LS그룹주 이런 식으로 그룹주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약간 좀 지원 정책과 정부의 약간 어느 정도의 끈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법인세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대 법인율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법인세 다 올라갑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언론이라든가 뭐 정부가 뭐 세제 정상화, 부자감세 폐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데 증세입니다. 증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증세를 다 때려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어제 이제 뉴스 몇 번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어떤 뉴스 내용까지 나왔냐면은 일본이 불리한 협상을 한 게 결국 한국의 시장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협상을 드럽게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협상했으면 이런 음모론 당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이 저격하고 있는 정말 큰 기업들,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서의 이런 수출 품목 중에 일본이랑 겹치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이런 비교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관세를 15% 정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은 진짜 힘들다. 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물건은 팔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내수로 안 돌아가요. 네, 내수도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물건 어디에 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시해 생각해 보세요. 팔 데가 없어요. 미국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협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래도 좀 너무한 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특허같이 수수료로도 매기겠대. 진짜. 야, 특허가 있다는 거는 너희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억지 또 부려. 정말. 진짜 이 할배 때 미치겠네요, 진짜. 진짜. 아무튼 열받아 죽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어. 열받아. 자,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열려 있다. 정은이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대요. 그리고 11일 이거 뭐 러시아 제재 이슈 나온 다음에 이제 3도 연속으로 정유가가 올랐습니다. 정유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철강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무겁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철강을 많이 좀 수출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합의가 필요하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면 안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다만 정부가 이제 세제 결국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대주주 아니라고 하더니 기획재정부에서 27일날 일요일날 공시 올려서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하려고 하나 보네요. 네. 역시 믿을 게 못 됩니다. 자, 그리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노란보드법 시행 시에는 한국에도 철수할 수 있다. 철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냥 철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철수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철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노란보드법 저는 시행 한번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제 포기했어요, 약간.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 대주 제재로 인해서 조선 업종들이 점유율이 20%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뭐 조선 하지만은 전 세계 조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진짜 조선업 그냥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좀 빨리 조선업에 대한 좀 캐파를 키워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LNG 선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이런 것도 좀 더 잘하면 좋겠고, 최근에 요거 시장에 이제 일본이 끼어들려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좀 잘 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에 약간 엮일 수가 있는 게 지금 북극항로 관련해가지고 진심이에요. 세빈연구소 건조계약 결국 했습니다. 2천억 규모로. 하나오션이 이제 이거는 뭐 예정돼 있던 재료였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없는데,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수 부산 이전하고 북극항로 개척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만 이슈가 아니고 연쇄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오늘 뭐 노버디스 급락이 나왔는데 경쟁력이 좀 이제 심화되고 있죠.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몇백 프로 올랐잖아.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버디스크도 시장을 선점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발전하고 뛰어나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선도 기업의 약간 그거긴 하죠. 네, 근데 나무 이제 뭐 일라이리도 그렇고 바이크 테라피우틱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빨리 계속 만들어야 돼. 돈 벌었잖아. 돈 많이 벌었으면은 이제 진짜 경구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패치를 붙여가지고 살 빼는 걸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개별적인 종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어제 이제 포스코 ENC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네, 최근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희들 산재 사망 때는 주가 폭락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틀 전이었죠. 네,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자 장사하지 마라. 네, 그 주가 폭락하게 해야 된다.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 뭐 기업이 사람 뭐 뭐 여기까지 말아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도 그렇지만은 그냥 저는 이 정치인들이 계속 이 기업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공개시장 전에 FOMC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랑 비쌀 것 같아요. 뭐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좀 관망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10만 원, 20만 원 던져볼 거고,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단타 등한 거 마이너스 10%짜리 종목들 한 3개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위까지 보고 1위까지 보고 늦지 않으니까 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